화랑도 하면 어떤 이미지가 있어요? 멋있는 남자들 생각나지 않아요? 그 기억을 잘 갖고 공부하셔야 돼요. 화랑도 이러면 멋있는 남자, 잘생긴 남자들이 떠올라야 돼요. 실제로 잘생긴 남자들이 화랑이 됩니다. 화랑을 선발하는 기준은 잘생겨야 돼요. 이따 요즘에 뭐 이건 낭도예요, 낭도. 화랑이 될 수가 없죠. 자, 기원을 좀 볼게요. 원시사회 청소년 집단에서 기원했다고 보여져요. 그럼 여기서 원시사회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나 이제 사냥 수행을 위해 수련하는 집단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화랑도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워리어 양성기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사를 양성하는 거죠. 우리가 신라 삼국통일의 원동력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항상 어떻게 해요? 화랑도 정신에 있다 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이제 말이 좋아서, 자 얼굴 좀 한번 보세요. 우리가 말이 좋아서 막 화랑도 이러면 되게 멋있게 보이는데, 화랑도 전문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화랑도는 전국의 명문 사찰을 순례하면서 이렇게 시작해요. 전국의 명문 사찰은 어디 있는데요? 한번 해볼래요? 말은 멋있죠. 전국의 명문 사찰을 순례하고, 뒤에 문장이 더 웃겨요. 산과 들을 벗삼아. 그렇게 지내볼래요 한번? 산과 들을 벗삼아 심신을 수련하고 무예를 연마하며, 이게 화랑도예요. 전국의 명문 사찰을 순례하고, 그러니까 전국의 산을 다 돌아다니면서 유격 전술 훈련을 받는 거예요. 산과 들을 벗삼아 자고. 와 좋겠다, 캠핑이네. 군대 한번 갔다 오셔야 정신 차려요. 자, 구성을 한번 봅시다. 화랑은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진골 귀족의 청년들은 이제 화랑으로 선발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알천랑, 유신랑, 이게 뒤에 랑으로 끝나면 이게 화랑입니다. 화랑. 그러니까 화랑은 지금 군대식으로 얘기하면 장교예요. 이 사람 한 명이 수백 명의 낭도를 이끌고 다니면서 군사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같이 군사훈련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낭도는 귀족과 평민의 청년으로 구성돼요. 이 두 개를 합쳐서 화랑도라고 하는 겁니다. 화랑과 낭도를 합쳐서 화랑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진골의 청년이 이 그 화랑이 되는데, 이게 왜 청년이라고 돼 있어? 이거 바꾼다고 맨날 못 바꾸네. 화랑은 잘 보세요. 화랑은 일단 어떤 사람이 선발되느냐. 일단 중요한 조건은 진골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얼굴이 잘생겨야 돼요. 실제로 수려한 용모가 있어요. 근데 이 수려한 용모가 그 남성적으로 이렇게 잘생긴 게 아니고,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멋있게 막 뭐 이렇게 멋있게 생겼다, 뭐 어떤 표현을 해야지? 그러니까 뭐 추성훈처럼 막 이렇게 생긴 게 아니고 강동원처럼 생겨야 돼요. 이런 적절한 예를 어떻게 생각해내는 거지? 하여튼 이게 그러니까 남자들 보기에는 추성훈이라는 사람도 괜찮거든요. 멋있고 스타일도 괜찮고. 근데 그렇게 생기면 안 돼요. 걔는 낭도예요. 강동원처럼 생겨야 돼요. 그러니까 뭐 박보검 이렇게 예쁘게 생겨야 돼요. 예쁘게. 수려한 용모. 왜 이 수려한 용모가 필요하냐?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 이 화랑을 뭐라고 믿고 있냐면 미륵이라고 믿고 있어요. 미륵은 미래불이라고 해서 중생을 구제해주는 부처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미륵하생신앙이라고 해서 미륵이 내려와서 화랑이 된다, 이런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딱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이래야지. 그래야 그렇잖아. 이렇게 저 같은 얼굴이 딱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용모가 수려해야 돼. 그러니까 실제로 박봉원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타나면 와 이럴 거 아니에요. 강동원 이런 애들 나타나면 와 뭐 박서준 이런 애들
나타나면 와 이러잖아요. 그게 화랑이지. 이 나처럼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용모가 수료해야 된다는 거죠. 미륵 하생신앙과 관련돼 있다는. 그래서 이 화랑을 중심으로 해서, 자 보세요. 화랑을 중심으로 해서 이 낭도들이, 수백 명의 낭도들이 이제 같이 훈련도 받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선생 역할을 하는 스님들이 또 한 분씩 계시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면 여기서 이제 훈련하다 보면 같이 자고 훈련도 받고 먹고 이러다 보면 그 사람들의 됨됨이가 이제 나타나겠죠. 그 사람들이 이제 인재로 선발되는 거예요. 같이 먹고 자고 해야 그 사람 인품이 나와. 아침에 학교 가서 안녕 오랜만이야. 그리고 학교 끝나고 가서 집에서 이거 또 백날 그렇게 해봤자 몰라. 같이 있어봐야 돼. 그래서 군대 가보면 남자분들 알죠? 별 이상한 애들 있잖아. 군대 가면서 저는 느낀 게 뭐냐면 세상에는 정말 많은 종류의 인간들이 있구나. 와, 어떻게 이렇게 나랑 가치관이 다를까? 어떻게 안 씻는다고 저 정도로 안 씻을 수 있을까? 나는 각개전투하고 샤워 안 하고 자는 애도 봤어요. 내 옆에서. 우리 바로 위 고참이었는데 와 누워있는데 그 냄새가 아니 사람이 어떻게 잘 수 있죠? 그 먼지 구덩이를 그렇게 해서 땀을 흘리고 그걸 어떻게 피곤하도 그냥 자요? 자요. 그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결국 이 화랑도가 하는 역할은 이렇게 같이 훈련을 받으면서 인품의 옳고 그름도 파악하고 그러면서 인재도 추천하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죠. 제가 군대 갔는데 그 사람 바로 윈윗고참이죠. 윗고참이죠. 제 윈윗고참인데 아직도 이름도 기억나요. 박정환 상병이라고 그 저기 전라도 광주 사람이었는데 제가 경상도 사람이라고 저를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우리 세대 때 그런 인간들은 뭐 싫어하니까 뭐 어쩔 수 없죠. 싫대는데 뭐 경상도가 싫대요. 뭐 씨발 누군 좋아? 이제 뭐 있는데 그 뭐냐면 이제 그 사람이 나한테 고통을 준 게 아침에 눈을 뜨면 30까지 셀 동안 옷 입고 군화 워커 신고 연병장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기 눈앞에 사라지는 거. 그럼 딱 일어나면 숫자를 어떻게 쓰냐면 하나, 둘, 옆에서 쉬기 시작해요. 셋, 넷. 그러면서 이제 뒤에 이제 뭐 이렇게 후렴도 붙이죠. 이 씨발 세월이네. 소풍 왔어? 여섯, 일곱. 그러니까 이게 한 40일 지나니까 눈을 딱 뜨면 하나, 둘 이러니까 와 이래서 총으로 쏴서 죽이는구나 사람을. 이 스트레스가 그러니까 자면서도 환청이 들리는 거야. 일어나자마자 해야 되니까 하나, 둘. 이게 자면서도 그런 나쁜 사람도 있고. 제가 이등병 때인데 그분도 내가 아직도 기억나요. 임성진 병장이라고 서울 분이셨는데 내가 이제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알겠지만 그 야간에 이 대부분 다 그 보초를 쓰잖아요. 근무라고 하죠. 근무를 쓰는데 조금 이제 짬밥이 있으면 근무 시간이 좋죠. 뭐 예를 들어 밤 점호 하자마자 갔다 오고 그러면 이제 긴 밤 자잖아요. 근데 그 짬밥이 안 되면 중간에 막 새벽 2시부터 4시까지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럼 어중뛰거든요, 진짜로. 그래서 내가 그날 이제 짬밥이 안 되니까 그렇게 근무를 쓰고 있는데 그날 너무 감기에 걸려가지고 아팠어요. 그래서 의무대에 가서 약도 타먹고 이러는데 눈을 딱 떴는데 아침 점호인 거예요. 내 근무가 있었는데. 군인 갔다 오신 분은 무슨 기분인지 알 거예요 아마. 그것도 일병이었는데 근데 일어나가지고 얼굴이 막 빨개져가지고 불침번한테 저기 왜 저 안 깨우셨습니까? 그러니까 임성진 병장이 깨우지 말라고 그러고 자기가 대신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병장은 그날 4시간을 쓴 거예요. 그 한겨울에. 그 앞쪽에 자기 근무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근무인데 깨우지 말라고 그러더래요. 그 부사수한테. 그래서 제가 한겨울에 4시간 근무는요. 정말 살인적이거든요.
누가 대신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앞에 이제 아침 먹을 때 딱 섰는데 완전 동태가 돼가지고 앉아 있더라고요. 그 병장이. 그럼 이제 앞에 딱 섰는데 저한테 이러더라고. 의무대 가 빨리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미안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더니 같이 의무대를 또 가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을 이렇게 받고 이러는데 뒤에서 담배를 태우면서 그러더라고요. 야, 아프지 마. 아픈 것처럼 서러운 게 없어. 군대에서. 아프지 마라, 중서가. 이거 뭐 졸못 이상이죠. 뭐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나. 어떻게 사람은 이렇게 감동을 주나. 어떤 사람은 하나, 둘 이런 개새끼도 있고. 화랑도의 기능은 같이 단체 생활하면서 얻는 인품의 옳고 그름을 파악하고 여기서 인재를 선발하는 것이 가장 커요. 인재를 선발하는. 물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워리어 양성을 하는 거죠. 근데 워리어도 어떤 워리어예요? 도덕적인 워리어죠. 그렇죠? 하나, 둘 이런 새끼 말고. 자, 공인을 한번 보죠. 공인은 진흥왕 때 공인이 돼요. 진흥왕 때 이게 공인된 것이 뭐로 연결되셔야 되냐면 진흥왕 때 뭐가 확장되는 것, 영토가 확장되는 것과도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흥왕 때 영토 확장 과정에서 싸움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보면 앞에서 싸우는 애들이 다 화랑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끝나고 이제 표창을 해야 되는데 넌 뭐니? 그럼 뭐 전 낭도인데요. 저는 어디 낭도인데요. 저는 뭐 어디 낭도인데요. 저는 뭐 무슨 화랑인데요. 뭐 이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진흥왕이 이런 훌륭한 조직을 국가에서 육성시키는 것이 맞다 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사설적으로 만들어 놓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영토 확장 이런 거와도 관련돼 있다. 영토 확장과 관련돼 있어요. 기능을 좀 보죠. 이 부분도 수험생들이 어려워하세요. 우리 아까 전에 그 화백회의에서 이 부분 기억나요? 그 귀족 간의 부정을 차단한다. 이거랑 전혀 다른 개념인데 헷갈려 하세요. 이건 계층 간의 갈등을 왜 안 하냐면 이 안에 내부 조직에서 이렇게 같이 생활하죠. 그럼 여기 화랑이 있고 여기 낭도에도 진골도 있고 육두품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분명히 골품이 존재하잖아요. 이 화랑도 안에. 근데 같이 생활하다 보면 이 계층 간의 갈등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완화되고 희석되겠죠. 같이 생활하다 보면 희석되는 거예요. 같이 생활하다 보면. 그래서 이 화랑도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기능이 뭐냐면 골품 제도가 만들어내는 계층 간의 갈등이 있겠죠. 그 계층 간의 갈등을 이렇게 같이 훈련을 받으면서 희석시켜 버리는 거예요. 특히 훈련을 빡세게 시킬수록 이 희석이 덜 잘 이루어져요. 그래서 맨날 보면 그 해병대 전후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저는 제 친구 중에 이 화랑도가 군대니까 군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계속 하는데 제 친구 중에 제가 일병 휴가를 나와서 이제 제가 고생한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제 친구가 이제 해병대를 갔다 왔어요. 얘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야 너도 씨발 뭐 한마디 해. 내가 해병대 앞에서 이러니까 부끄럽잖아. 그러니까 씨발 난 똥을 먹었어 새끼야. 그래? 조용히 가만히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뭐 똥을 먹었다는 게 뭐 진짜 똥을 먹었대요. 지 말로는 그 진급주를 해서 그렇게 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똥을 먹었다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얘기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고생을 많이 한 조직일수록 어때요? 끈끈해져요. 우리 사람도 그렇죠. 우리 제가 제 기억으로 보면 친구들끼리 같이 고생했던 기억이 언제냐? 고등학교 때예요. 중고등학교 때. 그 공부하면서 막 독서실에서 야간 자율학습하면서 뒤에서 담치게도 걸려가지고 학주한테 걸려서 같이 얻어맞고 독서실에서 야 너 소주 먹어봤어? 있어?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했던 친구들은 기억이 오래 남죠.
그래서 대학교 때 사귀었던 친구들보다 중고등학교 때 사귀었던 친구들이 평생 가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같이 그 힘들었던 그 추억의 공유가 있죠. 응? 힘들었던 추억. 우리나라에서 중고등학생이 행복하지 않잖아요, 사실. 이게 그렇게 되면서 갈등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내 집단 내에서. 국가 인재 양성을 하는 기능은 자연스러운 거고요. 너무 자연스럽죠, 이거는. 그 다음에 제천의식도 거행해요. 하늘에 제사도 지내죠,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명산, 대천 이런 데 이제 제사도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교적인 영향도 받고 있어요. 무슨 영향? 이건 도교적인. 나중에 이제 공부할 때 막 하늘에 제사 지내고 강에다 제사 지내고 뭐 산에다 제사 지내고 이런 거 다 도교예요. 자, 그 다음에 화랑 정신을 좀 한번 보죠. 어떤 것이 화랑의 정신인지. 임신석이석이라는 비석이 있어요. 우리가 원래 이 비석할 때 한번 했었어야 되는데 이 비석이 연대가 불분명해요. 그러니까 임신년에 만들어진 비석인데 이 임신년이 언젠지를 몰라요. 임신년이 언젠지를 알 수가 없어가지고 연대가 불분명해서 이때 지금 배우는 겁니다. 임신석이석이라는 게 뭐냐면 임신년에 화랑 2명이 새긴 비석이에요. 근데 뭘 새겼느냐? 공부 열심히 하겠다는 걸 새겼는데 어떤 공부냐면 유학 공부 열심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화랑도에서 화랑이 유학을 공부했다는 것은 어떤 정신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충효 이런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좀 길게 쓰셔야 돼요. 화랑이 나라에 충성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제 여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난 나라에 충성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유학 공부를 열심히 하리라. 그래서 3년 안에 이러이러한 책들을 끝내겠다. 이렇게 우리 조상들은 공부 시작할 때 돌판에다 새기고 시작하나 봐요. 우리도 그런 거 많이 하죠. 공부 시작할 때 이렇게 계획서 짜고 딱 그러잖아요. 그렇죠? 짜기만 하죠. 3년 내에 시경, 서경, 예기, 춘추 이런 책들을 다 독파하겠다. 내가 반드시 이걸 읽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맹세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화랑 정신과 관련돼 있어요. 왜? 이게 다 뭐와 관련돼 있는 거예요? 유교와 관련돼 있다. 유교는 무슨 교육을 시키는 것이다? 그렇지. 충효 일치를 완성시키는 교육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속오계라는 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세속오계라는 게 바로 화랑도의 정신에 해당됩니다. 이것도 일화를 얘기해 주면 이렇게 돼요. 화랑이 원강이라는 스님이 가실사라는 절에 머물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화랑이 찾아가서 앞으로 우리 화랑이 잠언으로 삼을 것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지켜야 될 규율 같은 거를 좀 써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니까 원강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는 원래 부처님의 제자 보살로서 보살 계율에 따라 살아야 하는데 임금의 신하로서 부모의 어버이의 자식으로서 이 부처의 계율을 따라 살기 어려울 것이다. 왜? 그러니까 너희들은 원래 보살 계율에 따라 살아야 하는데 왜냐면 임금의 신하가 되면 전쟁터에 나가야 될 테고 전쟁터에 나가면 사람을 죽여야 되는데 불교에서는 살생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지키면서 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어버이가 있으면 부모님이 있으면 그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이 맞는데 불교에서는 출가하잖아요. 그러니까 불교 계율을 따라서 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강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세속적인 삶을 살 수 있는 5개의 계율을 별도로 만들어 주겠노라 라고 화랑에게 만들어준 계율을 우리가 세속오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화랑이 세속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준 5개의 계율인데 최근의 역사학자들은 이것이 화랑도의 규율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신라인들이 지켜야 하는 뭐 수직적 수평적 계율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직적 계율이라는 건 뭐냐면
뭐 군신 간의 관계라든지 그다음에 뭐 부모 자식 간의 관계라든지 이런 거는 수직적 계율이죠. 수평적 계율은 친구 사이의 어떤 그런 의리라든지 믿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수평적 계율이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라 전체 사회인들에게 적용됐던 계율이 아니냐, 그러니까 보편적 계율이 아니냐, 요즘의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거니까 한번 써는 보죠. 진평왕 때 원강이 만든, 원강은 진평왕 때 이 글도 하나 썼죠. 걸사표. 수나라에게 고구려를 쳐달라고 보낸 원병문이죠. 청병문. 진평왕 때 원강이 만든 화랑도의 규범입니다. 사군 이충, 사친 이호, 교우 이신, 임전무태, 살생유택 이렇게 5가지입니다. 사군 이충, 사친 이호, 교우 이신, 임전무퇴, 살생유택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건 이제 상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이게 화랑도의 계율이 아니고 뭐라고요? 기본적으로 신라인들이 지켜야 될 수직적 수평적 계율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잘 보면 이 원강이 스님인데 지금 여기서 이 불교 냄새가 나는 건 뭐밖에 없어요. 살생유택 정도밖에 없죠. 나머지는 다 유교 같은 거죠. 그리고 임전무태 같은 경우는 화랑이 전쟁터에 나가서 어떠한 역할을 했을지 짐작해 주는 대목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원강은 스님인데 여기서 불교 냄새가 나는 건 살생유택밖에 없고, 사군이충 사친이요 교우이시는 유교와 관련된 덕목이고, 임전무태는 화랑이 전쟁터에 나갔을 때 어떤 역할을 했을지 짐작해 주는 대목이다.